이 세팅은 외관은 좀 이쁘장한데 크게 뭐 게임을 높은 사양의 게임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 그런 여자분들이나 뭐 부모님 선물용이나 아니면 사무실 인테리어용으로, 사무실도 요즘 인테리어용으로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성비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컴퓨터 부품에 대해 좀 아는 분들은 뭐 당연히 뭐 당연한 거 별것도 아닌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부품에 대해서 접근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컴퓨터 잘 모르는데 다나와에서 막 부품을 고른다고 막 고생하는 분들은 요거 보면 되게 도움이 잘 될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부품을 제가 다 사보고 어떤 것은 이제 문제고 어떤 것은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품입니다. CPU는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라이젠 3200. 인텔의 i3 9100이 있긴 한데 그건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내장 그래픽이 있잖아요. 내장 그래픽 성능도 꽤 좋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의견은 분분한데 뭐 GT 750, 650 얘기하지만, 내장 그래픽은 외장 그래픽 다는 것보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한 단계 더 높다고 해도 외장 그래픽 다는 게 낫습니다. 실제적으로 게임을 해보게 되면 이제 확실히 이제 그걸 느끼게 돼요. 내장 그래픽으로 롤 정도까지 돌아가는 CPU이기 때문에 요걸로 하시면 되고, 4K 영상도 웬만한 거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모니터 크기가 8K나 4K, 해상도 말하는 거예요. 모니터 크기 그렇게 크면 좀 힘들죠. SSD는 이런 저렴한 SSD 성능은 거의 다 같다고 보면 돼요. 핵심은 초기 분량입니다. 초기 분량이 이제 초기 분량이 많은 SSD가 있고 아닌 SSD가 있는데, 제가 뭐 저렴한 SSD를 다 사용을 해보니까 마이크론 BX가 초기 분량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이오스타 겁니다. 초기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A데이터 거는 초기 분량이 좀 있어요. 근데 갤럭시 거 겁나 많습니다. 요 바이오스타가 지금 마이크론 BX 시리즈보다 더 쌉니다. 한 5천 원 정도 싸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SSD는 그때그때마다 저렴한 그런 브랜드가 달라지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마이크론 BX 시리즈 사시면 됩니다. 이 바이오스타가 BX 시리즈보다 좀 더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메인보드는 기계 막 많아서 엄청나게 헷갈리실 텐데 이거 사시면 됩니다. 에지락 A320 HDV. 아주스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기가바이트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당연히 다 사서 여러 개를 되게 많은 그런 거를 세팅해 본 결과 이게 초기 분량이 없어요. 초기 분량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조립하는 분들은. HDV 모델을 왜 이거를 추천하냐면, HDMI, RGB, DVI가 다 있습니다. 이거 세 개가 다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용자가 모니터선을 어느 걸로 쓸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걸.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보드는 요거 두 개만 있고 이렇게, 요건 없고, 어떤 보드는 DVI랑 HDMI만 있고, 어떤 보드는 요게 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니터선 연결할 때 좀 에바가 발생하죠. 램은 삼성 8기가짜리 제가 하나 꼽았습니다. 지금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램을 듀얼로 하는 게 좋아요. 두 개를 꼽는 걸 듀얼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더 좋아져요. 근데 제가 단일 램으로 한 이유는, 이 보드는 램 수를 두 개잖아요. 나중에 8기가짜리 하나를 더 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램 확장을 위해서 여기다가 뭐 그래픽 카드를 1060 같은 걸 꼽아서 배틀그라운드나 게임용으로 변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램이 더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4기가짜리 두 개를 꼽아버리면 나중에 램 업그레이드 할 때 4기가짜리를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기가짜리 단일로 꼽은 겁니다. 이분이 게임도 안 해요. 완전 사무용입니다, 이거. 사무용으로 하실 분은 그냥 듀얼 채널 말고 단일 램으로 꼽아서 나중 확장을 대비하는 게 낫습니다. 컴퓨터 제일 처음에 구입할 때는 8기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4기가짜리 두 개 꼽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전에 DDR2 시절에 1기가짜리 두 개, DDR3 시절에 2기가짜리 두 개 꼽은 분들 다 후회해요. 4기가짜리 하나 꼽을 걸.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뭐 4기가짜리 두 개로 8기가 넉넉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 그때 왜 4기가짜리 두 개 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을 이걸로 돌리려고 하지 않은 분은 그냥 단일 램 꼽으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를 여기다가 뭐 GTX 뭐 1050이나 950 같은 거 중국 그래픽카드 하나 꼽는다고 해요. 950. 그때도 단일 램 꼽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듀얼보다 단일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컴퓨터 이런 조립이나 어떤 것에 접근을 할 때 나중에 확장성을 중요시해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기 쉽게, 나중에 부품을 끼우기 쉽게, 그것이 이제 조립하는 스타일이고 부품을 구성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램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픽 카드가 꼽히게 되면 단일 램이랑 듀얼 램이랑 거의 차이 없다고 봐도 돼요. 예, 그냥 그렇게 몇 프레임 차이입니다. 몇 프레임. 그래픽 카드를 달 수 있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놓는 이유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래픽 카드 이게 꽂게 되면 그 6핀 전원선 필요한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꼽으라고. 이거 그래서 타이로 안 묶었습니다. 이게 철끈으로 묶어요. 왜냐면 타이로 묶으면 이거 뚝 끊다가 전선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풀기 쉽게 철끈으로 묶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업자들은 이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뒷판에다가 어디 타이로 묶어놔요. 뭉쳐가지고 이 뒤쪽에 여기 선에다가 이렇게 다 뭉쳐 놓습니다. SSD는 여기다 달았고 하드는 여기다 달지만 하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드를 여기다 추가로 달 것을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SATA 선도 메인보드에 미리 연결을 해 놓은 거죠. 이 전원 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따로 독립적으로. 이 나사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 넣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하드를 달 때 여기다 빼서 금방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조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램도 단일 램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파워는 여기 성린전자에서 나온 건데 샤크 500W라는 건 싱글 레일입니다. 싱글 레일. 이게 가격이 3만원 밖에 안 해요. 32,000원 밖에 안 합니다. 500W 싱글 레일 중에 500W 싱글 레일 중에 3만원대 초반의 파워는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이 파워가. 파워는 무조건 싱글 레일 사야 됩니다. 싱글 레일이 뭐냐면 12V 적혀있죠. 싱글 레일이라고 12V 싱글 레일 적혀있습니다. 12V 싱글 레일 58A. 이건 700W이기 때문에 58A나 됩니다. 696W. 요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12V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말고 요게 하나짜리를 사면 됩니다. 싱글 레일 파워를 써야지만 그래픽카드를 뭘 달아도 안 터지는 거예요. 500W 싱글 레일이면 그래픽카드 GTX 1080 달아도 안 터집니다. 이거는 컴퓨터 카페에서 막 그 컴퓨터 부품을 이제 글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아니라고 우기는데 또는 뭐 말도 안 된다 얘기하는데 예전에 PC방 사장님이 마이크로닉스 500W 싱글 레일 거기에 2080 Ti까지 전 좌석 어떤 좌석은 2080 Ti 어떤 좌석은 1080 어떤 좌석은 1060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글들은 실제로 이제 사용해보지 않고 이렇게 추측으로 말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혼동돼요. 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더 혼동됩니다. 그냥 자신이 취향이에요. 그건 취향. 어떤 부품 선택에 대한.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파워에 20만원짜리 파워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3만원짜리 파워 써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싼 부품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막 여기 있네요. 여기 아이스맨 파워 같은 거. 이거는 만원대 파워죠. 이런 파워를 쓰면 안 돼요. 근데 모든 부품은 어떤 적정 수준의 품질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까지 올라가면 문제없는 그런 품질이 있어요. 그게 요 정도 기준입니다. 아까 말했던 12V 출력이 한 30A 정도 되면 파워는 안 터진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케이스는 이제 다크 플래시로 했는데, 케이스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케이스 커버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미들타워 케이스 중에서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다고 설명을 제가 했는데, 케이스는 이제 취향대로 고르면 되는데, 케이스 고르는 법은 절대 펜이 많은 걸 사면 안 됩니다. 3만원짜리인데 펜이 6개 달리고, 뭐 4개 달리고 하는 걸 사시면 안 돼요. 3만원에, 아까 제가 최소한의 품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만원에 케이스 펜이 4개인 거는, 펜이 되게 안 좋은 펜이 들어있어요.
3만원짜리에 어떤 거는 케이스펜이 하나고 어떤 건 케이스펜이 4개다. 근데 케이스는 비슷한 거야. 그럼 어떻게 했나요? 되게 싼 거를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펜 6개, 뭐 35,000원에 펜 6개, 3만원에 펜 4개 막 달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거 사서 신품인데도 케이스 펜에서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는 후면펜 하나만 달린 걸 사야 됩니다. 같은 가격에 후면펜 하나 달린 게 이 펜이 이렇게 되게 좋아요. 당연히 이 케이스도 펜이 되게 좋은 거 달려있죠. 그리고 케이스 저렴한 것 중에 후면펜이 되게 좋은 거 달려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H300입니다. H300 케이스가 미들타워 규형인데 요거보다 작습니다. 요거 위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미니보드만 끼워지게끔 설계가 되었는데 위에 시스템 펜을 달라고 수냉 쿨러 대비한 그런 걸 달라고 여기도 공간이 좀 남죠. 그래서 이건 미니 타워지만 실제 크기는 좀 커요. 근데 H300 케이스는 미들 타워지만 케이스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가 괜찮아요. 그 후면펜도 되게 좋고 그거가 여자분도 괜찮아하고 남자분도 괜찮아하고 케이스는 디자인이 화려한 거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심플해야 돼요. 심플한 게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지겹지도 않고 구형 틱 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막 화려한 케이스 있잖아요. 막 여기 막 성형 많이 되어 있고 한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되게 구형 틱해요. 이런 케이스들이 그렇죠. 이런 케이스 지금 보면 되게 옛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괜찮게 보였던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디자인이 된 케이스들은 시간이 지나면 되게 구형스럽고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심플한 케이스는 오래되어도 그렇게 구형 틱이 안 나요. 지금 요거보다 요게 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UH3000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좀 옛날 것 같고 한데 이거는 그런 티가 안 납니다. 이렇게 앞에가 민자 무늬가 거의 없는 그런 케이스를 사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지겹지도 않고 구형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USB가 여기 상단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이제 요게 이제 취향대로 선택해야 될 건데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분들은 앞에 있는 게 낫고 컴퓨터를 책상 밑에 놓고 쓰는 분들은 위에 있는 게 낫습니다. USB가. 그런데 USB가 앞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때도 좀 더 편해요. 외장하드를 키울 때 그래요. 외장하드 키울 때 여기에 달려있으면 이렇게 꼽아서 밑으로 축 처지잖아요. 근데 위에 있으면 딱 꼽고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USB는 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위쪽에 있는 게 상단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부품비가 한 5만원 정도 돼요. 택배비 합쳐서 한 35만원 될 겁니다. 35, 36 정도 될 텐데. 이렇게 구성하면 외관은 딱 보면 괜찮은 케이스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금액은 되게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사양에 비해서 이 케이스가 너무 좋은 거죠. 케이스가 4만원이 되니까. 아까 설명해드렸던 H300 케이스 그 정도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2만 5천원, 2만 3천원 이 정도 하니까 H390 그 화이트 케이스 그걸로 세팅하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요건 케이스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사양보다는 보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구성이죠. 이분이 이 케이스로 꼭 하고 싶답니다. 이거. 그리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뭐 장모님이나 아니면 애들이나 이런 집은 외장 그래픽 카드를 안 다는 게 좋아요. 어떤 그 컴퓨터 에러에 대한 그런 확률이 하나가 줄어들잖아요. 오래되면 그래픽 카드가 인식 에러가 잘 납니다. 그리고 화면 깨짐도 증상도 심하고 내장 그래픽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내장 그래픽은.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집이라면 내장 그래픽으로 해주는 게 나아요. 외장 그래픽을 하는 것보다.